자, 문제 2번. 제시문 가에 나타난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요약하고 각각의 관점에 해당하는 사례를 나다라마에서 선정하여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했습니다.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주의적 법치주의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잘 정리한 다음에 그 두 가지를 나다라마에서 어디에 해당하냐 라는 것을 한번 분류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500자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5자인데, 자,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가에서 법치주의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른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 법치주의가 강조된 것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이다. 초기의 법치주의는 법 자체의 내용과 목적보다는 이 내용이죠. 중요하죠. 자, 의회 제정이라는 형식적인 합법성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 법은 꼭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법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법의 제정 주체와 절차의 합법성과 같은 통치의 형식을 강조하는 법치주의가 나타났다. 자, 이러한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권을 침해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이 부분이 바로 법 자체의 내용과 목적에 반하는 그 실제 사례가 되겠죠. 법이 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자, 오늘날에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와 헌법, 기준이 정의와 헌법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 자체의 내용과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데, 이거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분류 기준인데, 그러면 법 자체의 내용과 목적은 헌법, 정의와 헌법의 이념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법이어야 법이 정당성을 가진다는 법치주의가 강조된다. 즉, 법이 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보장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헌법 이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이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리하기 어렵지 않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만 나다라마를 우리가 분류를 할 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들이 어디에서 근거가 되는지를 잘 찾아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게 실질적 법치주의라면 혹은 형식적 법치주의라면 여기에 법 자체의 내용과 목적, 헌법적 이념이 어떤 부분이 헌법적인 이념에 해당하는지, 그것이 왜 부족한지, 아니 그것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라는 부분들 다 언급해주면서 답안을 써야 돼요. 지금 너무 길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쓰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쭉 들어보세요. 자, 나에서 경찰은 며칠 뒤 발표되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이죠. 이 법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이 법이 국민들의 조심을 당부하기 위해 3월 20일까지 1단계 계몽운동 기간으로 정해 경범 저하 운동을 편다. 자, 경범죄 위반자는 직결심판에 회부한다. 이거 굉장히 헌법적인 인간 존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앞으로 11개 항목을 특별 단속할 예정인데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 범위 등을 조심해야 할 일을 살펴본다. 그래서 이 경범죄를 직결 심판한다. 이게 조금 굉장히 위험스럽죠. 위험하고 이 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 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법이 이렇고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현장에서 머리를 깎았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을 단속했다. 머리를 깎는다는 게, 그죠? 강제로 머리를 깎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헌법적인 가치,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법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대로 단속해야 된다, 이대로 집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이 되겠고, 아니다, 이것은 헌법 이념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정의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쓴다면 이것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재심은 나의 경범죄처벌법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헌법적 이념을 들어서 비판한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나는 경범죄처벌법인 형식적 법치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내용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를 볼게요. 다에서는 자,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였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러한 차별은 187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이 초까지 시행된 소위 짐 크로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짐 크로법은 공공기관에서 인종을 분리하여 흑인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게 한 여러 가지 법들을 가리킨다. 그러면 자, 짐 크로법은 이것은 이제 악법임에 분명한데 인종차별한 악법임에 분명한데 흑인을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법이었다라는 것은 이 법이 형식적인 법치주의에 의해 발생한 악법이라는 거죠. 부작용이라는 거죠. 형식적 법치주의의 부작용. 그죠? 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짐 크로는 어리숙한 흑인을 희화화한 쇼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했다. 인종 분리와 차별을 제도화한 법들로 인해 흑인은 백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없고 교육, 그 다음에 선거, 그 다음에 일상생활 공간에서 차별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답안에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짐 크로법이 어떻게 인종차별적이었는지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 차별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흑인들은 짐 크로법에 따른 통치에 저항하였다. 1896년 호머 플래시는 열차의 백인 차량에 탑승하여 흑인 차량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인종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법이 연방 대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었지만 연방 대법원은 분리하되 평등하면 하편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했다. 차별을 정당화해서 연방 대법원조차 형식적인 법치주의 혹은 이 헌법 이념을 잘못 판단한 거죠. 헌법 이거 뭐라고 쓸까요? 헌법 적용 오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생략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단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하지만 흑인들뿐 아니라 다수의 백인들도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피부색에 의해 투표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헌법의 정신이 구현되기를 바라며 자, 지속해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법이 나오고 짐 크로법은 사라졌다. 법은 사라졌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재심은 다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헌법 정신, 뭐에 대한 헌법 정신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선거죠. 평등한 선거죠. 평등 선거. 어디에서 표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투표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참정권에 대한 헌법적 이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정의 구현이 헌법적 정신에 있는 부분에 찾을 수 있다. 그죠? 이것을 적용을 해주자. 운동을 벌여가지고 지금 크로법 사라지고 새로운 법들이 생기면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환하게 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야 비로소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거 세 개의 문단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극복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단은 굳이 이 내용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쓴다 하더라도 이것과 같이 써가지고 잠깐 부연을 하는 거죠. 잠깐 이게 헌법에도 그죠? 차별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근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구분하는데 이미 이 내용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잠깐 이런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실수가 있었다라는 부당하게 적용했다 이런 부분들은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실질적 법치주의 요거만 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략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 집중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라를 볼게요.
라, 야간 5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 법이죠.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니까 딱 봐도 이거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해 발생한 법이죠. 형식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헌법에 위배되니까 결국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합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고 이 법은 나중에 개정되거나 아니면은 없어졌겠죠. 개정이 됐겠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일부 뭐 수정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개정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뭐 구체적으로 뭐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크게 우리가 답안에 쓸만한 내용들까지는 없어요. 그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거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위배하기 때문에 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해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시현됐다, 구현됐다. 그죠?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을 볼게요. 많은 시민 불복종은 시민 참여의 형태로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다라고 해서 쓰고 있어요. 자,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적, 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 의식적으로 위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시민 불복종을 설명할 뿐이지 이게 뭐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법치주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시민 불복종은 두 번째 문단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 지지된다라는 것은 이 사실은 이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은 이거는 헌법 위에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까지는 우리가 실정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실정법이 아닌 그러니까 인간이 인류가 혹은 국민이 만들어낸 문서화한 성문법이 아닌 그 성문법이 참고한 법, 자연법 이런 어떤 더 상위에 있는 정의죠. 보편적인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 지지된다는 거예요. 시민불복종은 헌법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더 뭐랄까 상위에 있는 그죠? 더 우선한 더 전제가 되는 그런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지된다. 자,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상위의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 이에 위배될 때 시민 불복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경우 존엄성이나 사회정의 이런 얘기들 답안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정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어떤 변형하는 목적 이라는 이 부분은 악법이 되겠죠. 악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법이라는 것은 여기 이 제시문 가에 의하면 형식적인 법, 그죠? 법의 내용이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그죠? 절차만을 고려한 그러한 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법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시민 불복종은 자연법이나 양심에 의해서 지지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이 내용을 답안에서 잘 쓰고 있으니까 한번 대학 예시 답안 한번 보면서 그 내용 왜 잘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는 법치주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법률의 절차적 합법성만 중시하는 형식적 법치주의 핵심적인 단어 잘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절차를 넘어 내용과 목적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꼭 이 네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재심은 나는 형식적인 법률의 준수만을 강조하며 시민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약했던 개정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것으로 형식적 법치주의 사례다. 너무 길죠? 간단하게 두 문장을 나눠도 됩니다. 어쨌든 단어가 나와줘야 단어는 이런 개정 경범죄 처벌법 이 법이 형식적 법치주의 사례다. 근데 이것은 시민들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약했다. 이게 헌법적인 권리를 제약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고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어요. 이 내용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면은 나는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된 논증을 해주지 못한 거예요. 자, 반면 다라 그리고 많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사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라 말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서 이렇게 잘 쓰고 있죠. 이거 전부 다 실질적 법치주의야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는
자, 헌법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여 흑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짐크로법이 사라지는 과정에 대한 것이므로 짐크로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건 실질적 법치주의가 구현된 사례이다라는 건데 너무 또 간략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 흑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자유, 평등 이런 어떤 헌법적인 권리, 좀 인간 존엄, 그죠? 선거, 참정권 이런 것들을 써줘 가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된 사례다. 그죠? 이렇게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냥,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쓰고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라를 넘어가면, 라는 야간 옥회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법률이 학생과 직장인이 집회 참가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여, 이런 부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헌법적인 권리죠. 이런 헌법적인 권리 구체적으로 여기에 위배된다라는 거죠. 근데 재심은 짐크로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어떤 부분이 흑인의 권리 침해했다. 그냥 대충 쓰고,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헌법 질서, 정의 구현에 위배된다라는 얘기를 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라에서는 잘 쓰고 있죠. 학생과 직장인이 집회 참가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여, 이런 헌법적 권리에 제한하여 위반된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이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논증이 잘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다음 말을 볼게요. 말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법에 시민들이 불복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냥 시민 불복종을 설명하면 돼요. 보여주고, 법은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제시하므로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시민 불복종이 어떤 상위법인 자연법이나 도덕률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것이 내용과 목적, 예, 이런 어떤 자연법이나 도덕률 상위법의 내용과 목적에 살펴봤을 때, 예, 이 정의롭지 못한 시민 불복종은 지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각 제시문들을 논증을 할 때 꾸준히 이것이 왜 어느 부분에서 헌법적 질서에 위배된 것인가, 이념에 위배된 것인가, 상위법에 위배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근거를 들어서 써주면서,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하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생각하고 썼다 하더라도 답안에 그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여기 흑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 말고 인종차별, 평등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그죠? 선거권 제한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이것이 헌법적 질서 위배다, 헌법 이념 위배다라고 쓰면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폐지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구현된 사례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문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문제를 쓸 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답안을 써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2번도 아니네. 2번이죠. 그냥 2번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두 문제 합쳐봐야 답안 1000자밖에 안 되고 90분 주면서 문제도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문제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고, 위에 설명 있죠.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이 해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해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해설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대학이 몇몇 있는데 덕성여대 해설 굉장히 깔끔하고 좋고, 답안은 조금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답안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답안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같은 답안을 다른 친구들이나 같이 나눠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그렇게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덕성여대 2024년도 문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